어떻게 더 아낍니까? 저 증권사 그만두고 나서 스타벅스 잘 안 갑니다 요즘. 그리고 여기 올 때 계속 걸어오고 기껏해야 싱싱이 타고 오고, 저는 집이 저 성수대교 건너인데 가끔 걸어가요. 스스로를 다잡고자. 한간의 소문에는 원래 걷는 걸 좋아한다고. 아, 그건 맞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지 안녕하세요를 할지.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경자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벌써 인사하시고 가시려고요? 요즘에 뭐 부동산 정책 관련된 뉴스만 가득 차 있고 뭐 주식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뭐 연말이라 원래 이런 거예요? 일단 이번 부동산 대출 막는 정책이 워낙 그동안 생각도 못한 너무 자본주의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이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죠. 사실은 결국은 부동산보다 좀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옛날에 집값이 오르기 전에 차라리 그때 그냥 세게 어떤 정책을 피는 게 나을 뻔했지, 이제 와서 뭐 집값 다 올라서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대출을 이렇게 규제하면 부자들은 아무 문제 없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대출을 써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나중에 집값이 오르고 빠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사다리라 그러나 그걸 좀 끊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케빈이 얘기해줬던 그런 대형주들은 잘 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연말까지 대형주 2200 딱 지수 오면서 팍 쏘고 대형주는 멈춰 있어요. 근데 시장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이유가 중소형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연말에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다 휴가 갔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저점 잡을 때 영향 많이 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겨울에는 많이 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세금 관련해서 조정도 나오고 또 이제 휴가도 갔고 이제 지수도 2200 왔으니까 이제 내년은 어떤 주도주가 이제 생길지 뭐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지금은.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데 케빈 갖고 있는 중소형주는 어때요? 요즘 엄청 올랐어요. 하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아, 진짜요? 이제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이제.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면 뭔가 대신 섹터로 묶일 만한 걸 찾아야 돼요. 이럴 때는. 왜냐면 내년에 어떤 섹터 업종이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에서 엮여 있는 게 전반적으로 강한데 그 중에 특정 종목들이 더 센지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찾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지금은 살펴봐야 할 시기인 거죠. 어차피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케빈이 말하는 중에 은근 기분 좋으면 또 흘러나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말은 안 나와도 이제 미소가. 그럼 미소로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미소로서 어떤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년 돼서 종목을 이제 중소형주도 뭐 20종목, 30종목 이렇게 쭉 한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저번에 대형주 3개, 중소형주 2개 샀다고 딱 대놓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투자한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어떤 포트가 좋을지는 내년에 한번 1월쯤에 한번 얘기를 나눠야겠죠. 네. 그럼 이제 슬슬 우리가 샀던 그 룰렛판이 등장할 때가 되나요? 룰렛 선물 줬다가 이제 다 노란 딱지 붙으면 안 되는데. 선물은 줄 수는 없고 거기다 이제 쭉 중소형주 적어놓고 돌리는 거죠. 그거 괜찮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케빈의 미소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떤 종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희가 룰렛판에 딱 해놓고 딱 돌려서 맞추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케빈의 미소를 잘 이거 지켜보시죠. 제가 잘 모르는 업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이 업종 정도에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늘 우리가 경제적 해자 하이에나 투자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 중에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 없는 기업은 좀 구별을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말 되고서 진짜 이제 경자년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경자년, 경자TV. 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경자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연금저축계좌를 해야죠. 연금저축 네? 펀드.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에 링크 어디에 제 케빈이 해줄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예전에 겁니다. 벤이 찍기 전에 또 다른 친구하고 제가 연금저축계좌 1년 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영상이 좀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그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 15% 정도를 가정했을 때 그게 월급을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 하면 맞지 않나. 예를 들어 뭐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은 뭐 목돈을 모았어. 근데 뭐 3천을 모았어. 근데 또 6천이 됐어. 그때 6천은 다 주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연봉이 3천인데 3천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1년에 15% 정도 수익이 나면 450이잖아요. 그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연습은 아주 소액으로 하거나 중간 값으로는 연습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월급이 300인데 100만 원으로 주식 연습을 해요. 정말 제대로.
그럼 좋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그 중간에서 500만 원으로 연습을 한다? 그게 저는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뭐냐면 정말 연습을 하거나 정말 투자를 하거나 정말 이런 칼 같은 이 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칼 같은 끈은. 근데 실제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연말 되고 나서 솔직히 지갑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껴야죠. 아껴야 된다. 지금 뭐 연말 분위기 안 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가지 마세요. 분위기 어차피 없으니까 집에 있어요 그냥. 어차피 옛날처럼 뭐 밖에 캐럴도 저작권 때문에 못 틀고 뭐 그런 분위기 안 나요 이제. 트리도 옛날처럼 안 해.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뭐 난린데 지금 강원도에 지금 막 빙어 축제 다 취소되고 지금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12월, 1월, 2월 아껴서 내년에 주시장 좋을 수 있으니까 아끼고 그리고 또 그 아끼는 와중에 연금저축 계좌 연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세액공제 한도가. 그러면 1년에 그 한 달에 33만 원 정도씩 이제 모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벌이를 해 만약에 그러면 16만 원씩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다들 없는 돈에 이렇게 아껴가지고 지금 케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경자에 지금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그럼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해에 특별하게 어떤 또 안 올라가는 그 종목도 생길 수 있고 작년 재작년에 해외 그 연금저축 계좌 안에다가 해외 펀드를 넣어놨으면 이게 수익이 많이 났다고요. 막 50%씩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펀드는 마이너스거나 지금 제로에 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해외 펀드 일일이 따로따로 투자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연금저축 계좌 안에다가 해외 펀드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받기 전에는 이게 비과세로 계속 투자가 돌아가요. 원래 해외 펀드는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최대한 목돈을 모아서 당장 내가 오늘 목돈이 뭐 얼마 없어도 더 모아서 1년, 2년 후에 2천, 3천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따로 모아가야지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막 급한 마음에 주식 계좌 300만 원, 500만 원 모아가지고 막 단타를 쳐서 1년에 500이 700이 됐어.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성공해서 승진을 하나 더 빨리 하거나 뭐 일이 잘 되는 게 낫지 주식 투자 500으로 700 되는 거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정말로 아주 철저한 가치 분석으로 나온 결과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볼 땐 돈 빌려서라도 해도 될 사람이고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목돈을 모아가면서 연습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진짜 연습답게 하고 하지만 그 연습에서 아주 많이 배워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그걸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인생 기니까 인생 길잖아요. 인생 기니까 연금저축 계좌를 사실은 55세가 되기 전에 이걸 찾기 시작하면은 목돈을 찾으면은 이게 16.5%를 뱉어내는데 근데 원래 세액공제가 소득 기준으로 회사원이 5,500만 원 연봉 기준으로 넘어가면 13.2%를 세액공제해주고 안 넘어가면 16.5%를 세액공제해줘요 연말에.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그냥 5,500만 원 그냥 넘어갔다 치고 그러면은 13.2%니까 한 53만 원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년 53만 원을 세이브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몇 년 동안 못 찾는 건 맞아. 하지만 그때까지 그 이익을 보는 거 매년 53만 원 정도 400을 채워서 이익을 보는 거 그리고 이게 도중에 연금 담보 대출도 가능하고 급전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에서 한 50%까지는 대출도 가능하고 더 넣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좀 자유로운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넣었던 거를 55세 전에 찾으면 뱉어내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금년엔 돈이 좀 없어 그러면 당분간 안 노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받는 거를 뱉어내는 수는 있지만 아주 큰 손해가 보는 상품은 절대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럼 우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손해 보는 건 별로 없다. 다만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꾸준히 적립식으로 쌓아가서 돈이 커져서 정말 제가 증권사 있을 때 보면 이게 1억을 넣어서 2억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55세, 60세가 됐을 때 연금저축 계좌에 1억, 2억 들어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또 훈훈해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좋긴 하겠네. 근데 거꾸로 이걸 하지 않고 주식이 잘 됐어. 그래서 5천, 1억이 됐어. 근데 주식하다 돈을 까먹어서 다시 5천 됐어. 또 잘하다가 또 1억 되고 5천 되고 막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저축 계좌의 인플레이션 효과, 가치가 계속 쌓아가고 이 복리로 굴러가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건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 연금저축 계좌로밖에 못할 거라는 거죠. 주식은 분명히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할 거예요. 그러면 케빈의 얘기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뭐 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나갈 돈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또 돈을 만들려면 뭐 알바를 더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더 아낍니까? 저 증권사 그만두고 나서 스타벅스 잘 안 갑니다 요즘. 그리고 여기 올 때 계속 걸어오고
기껏해야 싱싱이 타고 오고 저는 집이 저 성수대교 건너인데 가끔 걸어가요. 스스로를 다잡고자. 한간의 소문에는 원래 걷는 걸 좋아한다고. 아, 그건 맞는데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아껴야 될까.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항상 여기 이제 경제팁에서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 그다음 오늘 말씀드린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제가 맨날 생활비를 커버하는 용도로 넣자고 하는 P2P 분산 투자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아낌. 절제. 절제하지 않는다면 뭐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안 사면 100% 할인. 케빈이 얘기한 대로 뭐 연말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넘어가기 전까지만 신청하면은 혜택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31일까지 그냥 마지막 날까지도 이거는 그냥 돈만 입금만 되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드 매수까지는 보통 시간이 걸리지만 입금만 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잘 즐기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 되고요. 가입할 때 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펀드를 이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 중국,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골고루 넣으시고,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충분히 할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빼도 되겠죠. 차라리 오히려 겹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네. 너무 단기적으로 뭐 400만 원 넣는데 이거 10% 빠지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돈이 됐을 때 일단 올라 있는 게 중요해요. 글로벌 경기가 지금 어쨌든 시장이 지수가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넣으시면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빠지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부터도 꾸준히 넣으시고, 그래서 몇 천이 쌓였을 때 이게 30% 40% 올라갔을 때 지역별로 하나씩 찾아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너무 이거를 막 주식하듯이 뭐 보듯이 단기적으로 저점 사서 이거를 뭐 팔아서 딴 펀드 들어가고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 팔아서 은 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지역이 충분히 올랐으니까 팔고 다른 데를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그게 고점이 돼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너무 단기로 보지 흔히 마시고. 얘기하는 업그레이드네요. 네.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고, 예전에 찍은 영상 아까도 제가 띄웠을 텐데 그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 뭐 TDF 펀드라고 해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 그 위험 비중 조절해서 그 투자하는 연금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그걸 해도 되지만,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한 다음에 쭉 올라갔을 때 딱 팔아가지고 좀 현금화해서 채권형 펀드도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저는 훨씬 여러 투자를 이제 하면에 있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케빈이 많이 해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중소형주가 뭘까? 이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네. 아끼려면 독해야 됩니다. 독해야 돼요. 저는 다시 담배를 끊었잖아요. 지금 아끼려고. 아니 안 그래도 한동안 담배 냄새 났었는데 좋네요. 저는 조금 더 돈 모아서 투자해야지 싶을 때는 담배를 끊어요.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종목은 못 드리지만 반드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최대한 아낄 만큼 아껴보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떤 하나로 꼭 돈을 벌 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또 맞는 투자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주식으로는 안 되는데 연금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잘 맞아서 몇 배를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연금이 나중에 한 7, 8천만 원 내가 입금했는데 나중에 막 2, 3억 돼 있으면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주식 투자 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더 사업 번창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으로 이 재무, 돈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보시면은 SNS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쯤도 되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전화 한번 해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주변 분들한테. 요즘 너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이러고 말지, 전화해서 막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요. 좀 그럴 수 있는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근데 친구 남자한테 너 크리스마스 잘 지내니? 이러면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래도 저 오늘 몇 통 했어요. 그래? 네. 알았어. 그럼 나는 돈 아껴야 되니까 전 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